9월 18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땅 꺼진 현상으로 운행 중이던 레미콘 뒷바퀴가 빠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반쯤 30톤짜리 레미콘 트럭이 도로를 지나던 중 너비 약 5m, 깊이 1.5m 규모의 싱크홀이 생겼고 트럭 우측 뒷바퀴 2개가 빠졌습니다. 레미콘 트럭은 약 1시간 만에 견인됐고 트럭 안에 운전자가 있었지만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구청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노인 일자리 점단 기관인 금천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들을 고용해 운영하는 편의점 착한 상해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시장회원 사업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조사를 거쳐 지난 8월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가산동 에이스 하이엔드 9차에 개점했습니다. 해당 점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며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직원 10명이 3교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을 받고 지난 15일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구는 앞서 사업장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장 조사를 실시해 지난 8월 GS25와 편의점 위탁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맹 계약 기간 4년으로 가맹비와 보증금 등은 편의점 본사 사회공헌 사업으로 면제받았습니다. 한편 구는 지난해 6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구 가산동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금천 시니어 클럽을 설립했으며 착한 상해 외에도 구의 대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시니어 카페 함께 그린 카페 등 시장형 사업을 비롯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등 13개 사업, 고용인원 총 498명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시흥 3동에 위치한 진달래 어린이공원이 여름철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원으로 재정비해 지난 9월 14일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구는 진달래 어린이공원을 기존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닌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은 향수가 묻어나는 동요가사,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던 어린 시절을 모티브로 석가산 폭포 조경을 적용하고 진달래를 식재해 아이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조합놀이대를 기존 대나무 숲과 조화롭게 배치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된 운동기구를 새로 교체하고 선호기구를 증설하는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원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이 판소리로 듣는 전래동화 춘향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창극 춘향전에 나오는 판소리, 적성가, 사랑가, 이별가 등을 서양 밴드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음악극으로 금날의 아트홀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관객들에게 이야기가 쉽게 전달되도록 극을 이끌어가는 해설자를 설정하고 연극적 요소와 모용을 가미해 관객들이 극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연은 9월 18일부터 기간 제한 없이 금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가격이 폭등한 배추와 대파를 산지 직송으로 전통시장에 공급해 도매가보다 평균 3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번 할인 판매는 17개 자치군의 27개 전통시장에서 9월 22일부터 9월 24일 중 하루씩 진행되며 금천구 은행나무시장, 비단길 현대시장은 9월 23일에 진행됩니다. 특히 일반 구매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도매 가격에서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것이라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대비 40% 이상 저렴하게 배추와 대파를 구매하게 됩니다. 상인과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앞으로도 품질 좋은 제철 과일과 김장철 재료 등을 산지 직송으로 전통시장에 공급해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4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참여시장은 금천구 남무시장을 포함해 총 124곳입니다. 시장별로 각종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 할인 판매는 기본이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 또는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7에서 10%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서울 사랑상품권 결제도 많은 상점에서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10월 4일까지 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임시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주차 허용 시장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민원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예측 기반 선제적 행정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AI 기반 응답소 민원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AI를 통해 실시간 자동 분석되는 민원 빅데이터는 고스란히 시 주요 정책으로 이어지며 AI는 민원 안에 숨어있는 사회적 이슈도 발굴하며 이는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와 자치구의 정책 결정자와 실무 담당자는 민원 종합 상황판을 통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낸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긴급안전 민원 학습을 통해 긴급안전 신고의 신속 처리는 물론 재해나 질병 발생 등 유사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구축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분석 AI의 학습과 고도화를 통해 시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정책 의제를 미리 적기에 배치하는 선제적 행정 지원의 폭을 계속하여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성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 승하원을 비롯해 파주시 용미 1, 2묘지, 고양시 벽제 시립묘지 등 16개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총 11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린 바 있습니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18일 중 휴일에는 서울 시립묘지 승하원 추모의 집, 용미 1묘지 분묘형 추모의 집 A, B, 왕릉시 추모의 집, 용미 2묘지의 건물식 추모의 집 등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는 것을 비롯해 추석 명절 기간 무료 순환버스 미운행, 재래실 휴게실 폐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합니다. 또한 공단은 온라인으로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등 방문 없이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하원 홈페이지에서 고인을 검색한 뒤 고인 또는 봉안함 사진을 올리고 차례상 음식을 차리거나 헌화대를 선택한 후 추모의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비영리 단체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희망 광고를 시행 중이며 올해 제2회 단체 공모는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 대상 선정 시 청년층의 창업 지원을 위해 희망 광고 공모에 응모한 기업들 중 청년 스타트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처리 등의 우대 선정할 계획입니다. 희망 광고 응모 대상은 비영리 법인 단체나 전통시장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유기업 등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 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되었던 단체 기업은 제외됩니다. 공모 소재는 기부, 나눔,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의 활동, 시민,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의 활동, 기업의 사회적 참여 등 공익성 있는 사연입니다.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광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10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서부공원 녹지사업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9월 26일 0시부터 11월 8일까지 하늘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2020 서울 억새축제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도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추석 연휴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2020년 서울 억새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을공원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9월 26일부터 기존 운영 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일출후부터 일몰실까지만 방문할 수 있으며 개방 시간 중에도 개인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방문객 간 2m 거리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경된 운영 시간 등을 비롯한 공원 이용 정보 안내는 서울의 상가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원 이용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110 다산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 지침과 함께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PC방 세부 지침 Q&A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것으로 110 다산 콜센터와 자치구청을 통해 파악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 섭취는 제한되지만 물 음료의 판매와 섭취, PC방 종사자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 역시 PC방 내부에선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됩니다. 더불어 정부의 전자출입 명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 명부를 바꾸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 명부는 허용됩니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며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청년 창작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저작권 등록 브랜딩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온라인 전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까지 지원하는 상상산업 신의 발굴 프로젝트 2020 비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이디어에서 기획 제작, 저작권 등록, 브랜딩 등 상품화, 시장 조사 유통 및 펀딩 투자에 대한 노하우, 예술인 복지 등 정책 지원에 대한 교육과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며 청년 창작자들에게 사업화 컨설팅 및 작품 홍보 기회를 제공해 독립 창작자로서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0 비상은 전시 콘텐츠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습니다. 모집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대학 재학생으로 향후 개인 창작활동가, 프리랜서 등 독립 창작자로 활동하거나 예술인 창업을 희망하는 창작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은 10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총 3회 진행되며 전체 교육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주 1회 이상 참여자 50명 개개인의 콘텐츠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컨설팅을 통해 포트폴리오 제작과 전시 준비까지 진행, 동시에 창작자 네트워크 플랫폼 노트폴리오를 통해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공유 소통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청년 창작자 50인 그룹 전시의 2020 비상전은 11월에서 12월 온라인 전시로 진행되며 이중 우수 콘텐츠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알뜰한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2020 추석 차례 상차림 비용을 조사 발표했습니다. 간소화 추세를 반영하여 추석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6인에서 7인 가족 기준 21만 3,428원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하였고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26만 7,888원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하여 올해에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20%가량 저렴했습니다. 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추석 성수품 특성을 감안 공사 누리집의 주요 품목 가격 지수와 거래 동향을 추석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취약계층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개시하는 다시 시작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또는 만성화된 악성 부채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 시민에게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다시 부채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무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이며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센터가 속한 서울시 복지재단의 변호사 법률 지원비 예산을 매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빚으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재무상담,
금융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 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복지 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금천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 상담 번호는 1644-0110입니다.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702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올해의 생활임금 1,523원보다 1.7%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는 1,982원이 더 많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이 209시간을 근무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지적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동네 책방의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온라인 플랫폼 서울의 책방을 지난 16일 오픈했습니다. 서울형 책방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책방 150여 곳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각 서점별 특색이 있는 문화 프로그램, 서점이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굿즈까지 일일이 직접 찾아봐야 했던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책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시대 시민과 동네 책방을 연결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형 책방 홈페이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형 책방 공식 SNS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호경, 김진숙이었습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은 마을신문 금천인과 함께 만들어갑니다.